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아마 여기부터 제가 답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전욱진님의 질문입니다. 궁금했던 두 가지. 수요 공급에서 누정 공급 물량을 3년으로 잡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 시 분양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적 3년치를 그래서 이제 증거로는 제가 누적 3년치를 과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봤을 때 누적 3년치의 공급 물량과 미분양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누적 3년치의 공급 물량과 가격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모든 지역을 다 해봤는데 그래서 3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적 3년의 평균 공급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치의 입주 물량이면 3년치 입주 물량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평균 수요 소분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6차 필터링 학군과 상권을 설명 주실 때 수도권은 일자리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느냐 즉 직주 근접의 교통망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는 직주 근접의 교통망보다 학군과 상권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학군과 상권을 배점 항목으로 넣으신 것도 미루어 보아 1차 8차 필터링, 1차에서 8차 필터링은 수도권에 적용할 수는 없고 지방에서만 적용 가능한 필터링 체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8차 필터링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 전국에서 가장 상위급지니까 비교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비교평가. 근데 지방하고의 비교평가는 의미가 없고 수도권은 수도권끼리. 서울도 서울하고 같은 이제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동네와 경기도에 있는 동네가 비슷하게 매칭이 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교평가가 가능해요. 그런 동네들을 찾아서 계속 임장 가고 비교평가 해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이 비교평가 그리고 호재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입지 가치가 변하는지 이거 두 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원래 입지 가치가 좋았던 데들은 계속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들은 입지 가치가 비슷한 다른 동네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싼지 비싼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물론 가장 큰 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 수도권 자체가 상승 사이클이냐 하락 사이클이냐입니다. 그런데 상승 사이클이냐 하락 사이클이냐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1년 후에 떨어질 것 같아요. 3년 뒤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도 누군가 물어봐서 대답은 하고 제 생각을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릅니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요가 언제 심리가 꺾여가지고 언제 빠질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입주 물량은 이제 원래 수요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내 옆 사람이 살려고 하는지, 우리 그 같은 부서에 있는 차장님이 살려고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속마음을 모르죠. 팔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그게 수요와 공급인데. 그런데 그거는 되게 복잡한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입주 물량,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정책, 호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분위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사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입주 물량이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는 적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수준이다. 전세가율이 얼마나 높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핵심 4대 지표로 했던 소득 대비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출이 사람들이 얼마나 껴있다 아파트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가 과거에 비해서 싼가 이런 것들도 보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서울 수도권은 당분간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약상승할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하락장이 바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입주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세가율이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저는 약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상승 하에서 지역 간 비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는 가치가 낮았지만 호재로 인해 가지고 입지 가치가 좋아지는 지역. 특히 서울 수도권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교통망, 일자리까지 핵심 일자리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통망, 핵심 노선들 2, 3, 7, 9호선, 월판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것들의 연장 호재가 있는지 GTX 같은 거에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지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 달라진 입지 가치에 따라 가지고 적정 가격인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내가 실제 임장을 가보고 그 동네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부동산 소장님들 많이 만나본 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파는 건데, 사실 그걸 판단하는 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가가지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래, 여긴 지금 저평가가 맞아, 이게 다 들어오고 나면 이게 다 들어온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싼 가격이야, 그러고 그때 들어가는 거고, 누군가는 다 들어오고 나가지고 가격이 다 오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하락장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거고, 이게 본인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 실력을 늘리는 거는 서울 수도권은 많은 임장밖에 없다, 사실은 답은. 그리고 많은 임장, 비교평가, 이게 다예요. 사실 서울 수도권은 큰 틀에서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사실 8차 필터링은 지방에 한해서 하는 거다. 서울 수도권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된다. 사실 이 부분을 엄마인강 강의에서는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야 될지를 제가 아까 평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교평가하는 건 비슷해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교통 배점은 없습니다. 왜? 지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랑 교통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든 그 지역에 어디에 있든 어차피 30분 안에 출퇴근하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조금 더 가깝다고 더 높은 배점을 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외곽에 이제 좀 좋은 택지지구의 새 아파트들, 브랜드 아파트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생기면 그 아파트들이 새로운 이제 지역을 형성하면서 되게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랑 교통이 만약에 더 중요했다면 그 지역들이 이제 가격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신축한테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입지니까.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아예 그냥 배점 항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면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냥 학군하고 상권만 봐도 어차피 급지가 나눠지고 그 안에서만 선택해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간편화, 간소화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하시게 하려고.